여러분, 상상해보세요. 4년마다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월드컵. 그런데 만약 이 월드컵에 유럽 국가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프랑스도, 독일도, 스페인도, 잉글랜드도 없는 월드컵. 상상만 해도 이상하죠? 그런데 지금 이게 진짜 현실이 될 뻔한 사건이 축구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유럽 축구 연맹, 유에파가 국제 축구 연맹, 피파를 향해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피파가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하지 않겠다. 이 한 문장이 지금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세계 축구의 두 거대 조직이 이렇게까지 정면 충돌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정말로 2026년 이후 월드컵에서 유럽 국가들을 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이 사건의 전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세계 축구의 미래를 뒤흔들 수도 있는 사건인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모든 사건에는 발단이 있습니다. 이번 갈등의 씨앗은 지난 7월 29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피파 회장 잔니 인판티노가 전 세계 축구 협회들에 한 통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파격적이었는데요. 피파가 새로운 자회사를 하나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름하여 피파 포워드 엔터프라이즈, 줄여서 FFE입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월드컵을 포함한 피파 주요 대회의 중계권, 스폰서십, 입장권 판매, 라이선스 사업 등 모든 상업적 권리와 대회 운영을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피파는 이 신설법인의 지분 일부, 그러니까 20%에서 21%가량을 외부 민간 투자자에게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FE의 기업 가치는 무려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고요. 이 지분 매각을 통해 피파는 최대 42억 달러, 약 6조 원에 달하는 외부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 외부 투자자 명단을 보면 더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큐슈너의 동생 조슈아 큐슈너가 이끄는 사모펀드 트라이브 이터널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스포츠 이벤트에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인물의 자본이 들어온다는 사실, 벌써부터 논란의 불씨가 다분했죠. 피파는 이렇게 확보한 자금을 전 세계 211개 회원협회에 재분배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축구 인프라 확충, 유소년 육성, 여자 축구 발전 등에 투입하겠다는 거죠. 언뜻 보면 그럴듯한 계획입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개발도상국 축구협회들에게는 솔깃한 제안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방식이었습니다. 피파가 각 회원협회에 제시한 조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왜 그렇게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는지 이해가 갑니다. 피파는 각 협회에 오는 9월 19일까지 이 계획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붙었습니다. 계획에 찬성하는 협회에는 최대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80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까지 포함됐고요. 문제는 반대입니다. 만약 이 계획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지원 규모인 270만 달러, 약 39억 원만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찬성하면 580억 원, 반대하면 39억 원, 무려 15배 가까이 차이 나는 액수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이시나요? 겉으로는 지원금이라는 포장을 씌웠지만 사실상 각 협회의 찬성을 강요하는 압박카드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열악한 개발도상국 협회들 입장에서는 이 돈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가장 먼저 강하게 반발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제축구선수협회 피프프로였습니다. 피프프로는 이 계획을 두고 축구를 펀드에 팔아넘기면서 돈으로 협회들을 협박하고 있다며 즉각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논란은 바로 유럽 축구의 최대 거물 유에파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유에파는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마친 직후 세계 축구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지난 7월 30일 유에파는 먼저 짧은 입장문을 통해 피파의 계획은 선을 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31일 유에파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강경한 공식 성명을 내놓습니다. 이 성명이야말로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유에파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유에파와 55개 회원협회는 피파가 월드컵을 포함한 대회의 소유권 지분을 민간 투자자에게 이전하려는 최근 제안을 만장일치로 단호하게 거부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만장일치라는 표현입니다. 유럽 55개국 축구협회가 단 한 곳의 예외도 없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유럽 축구계가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온 문장이 이번 사태를 상징하는 표현이 됐습니다. 피파가 이 계획을 완전히 철회하고 앞으로 대회 운영권을 민간 자본에 넘기지 않겠다고 법적, 제도적으로 확약하지 않는 한 유에파 소속 어떤 국가대표팀도 피파 주관 대회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 단순한 항의 성명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월드컵을 포함한 피파의 모든 국제대회에 대한 전면 보이콧을 공식적으로 예고한 겁니다. 유에파는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갔을까요?
성명에는 그 이유가 매우 인상적인 문장으로 담겨 있습니다. 월드컵은 투자 상품이 아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각 대륙의 선수와 국가대표팀, 그리고 팬들이 함께 만들어온 축구의 가장 위대한 유산 중 하나다. 월드컵은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축구의 정신과 거버넌스 역시 사고 팔 수 있는 자산이 아니다. 누구도 축구를 소유할 수 없다. 이 문장들 굉장히 강렬하죠? 유에파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축구라는 스포츠의 정체성과 가치에 관한 문제로 규정한 겁니다. 100년 넘게 이어져온 월드컵의 상징성을 특정 사모펀드나 투자은행이 지분을 소유하는 상업적 자산으로 전락시킬 수 없다는 강한 신념이 담겨 있는 거죠. 유에파의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파의 의사결정 방식 자체에도 날선 비판을 가했는데요. 세계 축구에 이토록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 비공개로 만들어졌고, 축구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기관들과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승인 직전까지 진행됐다는 사실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리더십의 실패가 아니라 피파가 세계 축구의 수호자로서 져야 할 책임을 스스로 져버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당히 수위 높은 표현이죠. 세계 축구를 관장하는 최고 기구인 피파를 향해 같은 축구계 조직인 유에파가 책임을 져버렸다고 정면으로 비판한 겁니다. 또한 유에파는 각국 협회들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각국 협회들은 이제 축구 최고의 대회가 민간 자본의 영역 넘어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든지, 아니면 그 후폭풍을 감당하든지 최후 통첩을 받은 상황이라고요. 피파의 제안이 사실상 협회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비판입니다. 유에파의 보이콧 선언은 그 자체로도 엄청난 파장이었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에파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다른 대륙 축구 연맹들에게도 함께 반대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먼저 북중미 카리브해 축구연맹 콘카카프가 움직였습니다. 소속된 41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피파의 매각안에 반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콘카카프는 반대 이유를 이렇게 밝혔는데요. 제안을 둘러싼 적법한 절차의 부재, 인위적으로 짧게 설정된 마감 기한, 관련 거버넌스 기구의 검토 및 승인 절차 누락 등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즉, 계획의 내용 자체보다도 이 중대한 사안을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이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이어서 아시아 축구연맹 AFC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셰이크 살만 빈 에브라임 칼리파 AFC 회장은 소속 47개 회원국의 서한을 보내 대륙별 연맹의 전폭적인 지지 없이는 이 제안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면서 피파가 제안을 공개하기 전에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점에 큰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AFC는 유에파만큼 강경하게 보이콧을 선언하진 않았지만 회원국들에게 사실상 투표 유보를 요청하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피파 전체 211개 회원국 가운데 유럽 55개국은 전면 보이콧, 북중미 41개국은 매각안 반대, 아시아 47개국은 투표 유보 권고, 단순 계산만으로도 피파 회원국의 절반이 넘는 국가들이 이 계획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셈입니다. 유럽의 강경한 보이콧 선언에 이어 북중미, 아시아 등 전 세계 축구 연맹들의 반대 성명이 잇따르자 결국 피파가 손을 들었습니다.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은 긴급 성명을 내고 논란이 됐던 자회사 설립 및 민간 지분 매각 계획을 전면 철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성명에서 축구계 각 계층의 의견을 경청한 결과 우리가 추진하려 했던 프로젝트가 당초 목표와 달리 축구계를 심각하게 분열시키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면서 해당 프로젝트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피파의 성급했던 상업화 시도는 유럽 축구계의 유례없는 강력한 반발과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비판에 밀려 시작조차 못하고 허무한 해프닝으로 막을 내리게 된 겁니다. 비록 사태는 피파의 철회 선언으로 일단락됐지만 이번 사건이 세계 축구계에 던진 메시지는 매우 무겁습니다. 월드컵이라는 전 세계의 유산을 소수 사모펀드나 민간 자본의 투자 상품으로 전락시키려 했던 피파의 시도에 대해 축구계 전체가 축구의 가치와 정신은 사고팔 수 없다는 명확한 경고장을 날린 셈입니다. 동시에 피파 회장의 막강한 권력조차 대륙별 연맹과 팬들의 정당한 반대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축구 상업화에도 엄연히 넘어선 안 될 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유럽 없는 월드컵이라는 비극은 피했지만 앞으로 피파가 수익성을 명분으로 또 다른 상업화 카드를 꺼내들지 축구계는 계속해서 눈을 떼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피파의 무리한 상업화 시도와 유에파의 단호한 저항, 그리고 결국 철회로 끝난 이번 사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